2월 9일에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 모두 보셨나요? 까만 하늘에 1218개의 드론으로 구현한 오륜기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환히 비춰주는 희망의 별빛 같았습니다. 소마뉴 도봉 이번 시간에도 드론처럼 빠르고 반짝반짝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와 방학삼동의 소소하지만 유익한 마을 뉴스를 전하는 소마뉴 도봉 진행을 맡은 봄길 카메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뵀네요. 네, 계속 매주 보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네. 그 정견 발표 같은 것을 했더니 네네. 온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자화자찬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네. 이제 패널로서 네. 정말 이제 5일날 있었던 회장에 예. 나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게 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방송 그 주민자치회에 제가 올렸는데 예. 아주 댓글들이 그러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방송 어떠셨어요? 그런데 저는 네네. 제 목소리가 원래는 네. 방송용이 아니라고 제 부인이 맨날 하는데 네네. 왜 방송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 시골 나무꾼 같은? 오늘 한 주 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바쁘시나요? 오늘 같은 날도 네. 운동하랴, 그리고 점심 때 주민자치회 간사분들하고 미팅하랴, 네. 또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또 저녁에는 또 술 약속이 또 있고, 백수가 과로사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연예인 되셨어요. 방학동 연예인. 글쎄 말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 이렇게 막 근황을 재밌게 우리 그 이장님하고 셋이서 방송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칭찬을 들었어요. 우리 감독님이 칭찬 안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그래요? 환상의 조합이었다. 너무 잘 맞았다. 재밌게 편안하게 방송을 주기 착착 맞았다. 그럼 우리 그런 PD님께서 칭찬을. 자주 그렇게 하시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오늘 새로운 패널 분을 모셨는데 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그러죠. 네. 오늘은 도봉구 청소년 교육 전문 강사단 이배사랑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이화자 회장님. 네. 야, 이름이 참 네, 지화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화자입니다. 네. 아니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집안에 네. 굉장히 흥이 많은 집안이셨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먼저 네. 자기 소개를 하기 전에 네. 이배사랑이 뭔지 네. 이게 제가 처음 볼 때 이거 배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 같았는데 네. 이배사랑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랑을 응. 2배의 사랑을 입으로 전한다 해가지고 2배 사랑이라고 저희가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닉네임이군요. 네. 입의 사랑. 궁금하셨죠? 예, 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시기 전에 네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이렇게 회장님부터 쭉 네. 자기 소개 네. 재미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방송 인기도 올라가고 이 방송 시청률도 높아야 네. 이거 중앙으로 진출한단 말입니다. 네, 중앙으로. 그러니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제 소개를 드리기에는 별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네.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매래요, 제가. 볼매? 별명이. 네. 보면. 이화자가 아니고, 볼매도 괜찮습니다. 월매도 아니고 볼매. 네. 네. 아니 보면 볼수록이 아니고 매력 있다고. 아니 첫 번째 딱 보니까 매력 있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네. 끝나셨어요? 네네. 아니 저는 어디 살고 왜 이것을 청소년 전문 강사단을 하게 됐고 하라는 그런 자기소개 이렇게 줄줄줄 나오실 줄 알았더니 저는 이제 그거 차차 물어볼까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셨어요.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의 희망은 청소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배사랑의 홍보와 그리고 업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김은미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또 도봉구 어디서 사시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전 창일동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창일동에선 제가 자주 돌아다니는데 네. 제가 주민들하고 보면 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창일동, 방학동, 오늘도 방학동 아까 방학 3동에 와서 네네. 이 방송 이전에 제가 면접을 하나 보고 왔거든요. 마을 이 혁신마을 그 마을교사. 예, 마을교사. 네. 그 면접 보러 갔더니 어떤 분이 창동에 사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창동에, 창동에. 예, 또 얼굴이라고, 창일동의 주된 얼굴이라고 생각해 우리 주시고. 김인미 선생님 뜨셨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벌써 알아듣는 뜻이 난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의사랑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월자입니다. 저도 역시 제 이름이 어떤 분은 예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특이하다고 그래서 제 이름을 가지고 저를 참 많이들 기억을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방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방학 3동은 와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3동 앞으로 좀 친근하게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근하기보다는 정답게 네, 정답게 오셨으면. 그리고 네. 그 저번에 뵀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악수 네. 한 번 더 할 걸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박선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의사랑에서 교육 강사를 맡고 있는 박성순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 도봉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그게 제 모토고요. 아니, 그런데 네. 특이한 건 없다고 그러시는데 특이한 게 두 가지예요. 그게 오래 사셨다. 그리고 긍정의 아이콘이다.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하신데요. 네, 아유, 저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야, 자기 소개들 하시는 거니까 쟁쟁하신 분들이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으면서도. 봄길님이 그 면접 보는 그날처럼 오늘 면접관 작정하셨어요? 같으세요. 오늘 작정하신 면접관 거.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저도 모르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게 되고, 자, 팔 손으로 오므리게 되고, 네, 정자세 앉게 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청소년 교육 전문 강사다. 2배 사랑, 2배 사랑. 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에 사랑을 싣고 두 배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도봉구 관내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 교육하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도봉구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도봉구의 어떤 시민적인 의식에 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저식을 좀 우리가 되찾게 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봉구 이배사랑 자원봉사 교육 전문 강사단입니다. 아,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잘하세요? 아이,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헤드셋을 쓰니까 갑자기 말이 술술술 나오네요. 이거 2박 3일 연습해도 안 되는 건데, 저렇게는. 감사합니다. 야, 잘하시네. 떨지도 않으시고, 예.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강사분이신 아, 예, 말이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에는 재능이 많으신 네.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좀 재능 기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정말 사탕 하나도 안 받는, 네. 아까 정말 그래요? 무보수에. 예, 명함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명함이 없으시대요. 예, 명함도 없고요. 아, 그러면은 회장님이 자원봉사가 명함 하나씩 파가지고 드려야시야 되겠네. 저도 어렵게 지금 그쪽에다 몇 년 얘기해가지고 한번 받았습니다, 아, 작년에. 그렇습니까? 아, 작년에 받으신 네네. 거예요? 근데 왜 명함 안 주세요? 드렸는데요. 저한테 달라고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명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명함이 중요하네요, 또. 명함 중요한. 이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 교육 강사단에 우선 참여하게 된 계기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각각 한 분씩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회장님부터. 네. 저는, 우리 청소년 전문 강사단은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교육을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저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저 나름대로도 각인을 하면서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사실 자원봉사라는 거는 무보수, 또 공익성, 네네. 예, 또 자원에서 네, 하는 그렇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명감인 것 같아요. 사명감이요? 네, 네.
사명감. 네. 또 다른 분. 저는 자원봉사를 하기 이전에 네. 제가 봉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었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기 전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청소년 교육 강사 모집하는 거를 보고 이거를 하면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 맞는 거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정말 어떤 사명감으로 하기도 하지만 즐거움을 찾는 거, 봉사를 하면서 즐겁고 또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이 봉사를 하면서 순간순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요 봉사단체, 요 봉사를 찾게 되었고 하면서 너무 즐겁고 나하고 너무 잘 맞는구나. 그러면은 네. 몇 년 전부터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어떤 그 단체에 가서 외형적인 봉사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봉사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고 나는 봉사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저분들은 대단하다. 주변에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네네. 분들을 보고 근데 나는 저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나는 저런 거는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상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키우고 이러면서는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을 이제 좀 키우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할 때 저에게 맞는 봉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청소해주고 하는 몸으로 때우는 네, 봉사 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셨는데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봉사를 활동하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깨달았죠. 다음 분. 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상대로 뭐 어차피 제가 하는 게 많이는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상담실에서 청소년 상담도 몇 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네. 왠지 저하고 친근감이 제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우리 학교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걸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또 주변에 되게 같이 활동을 하시니까 네.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박선순 선생님은 네. 얼굴을 딱 보면 선생님 얼굴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스탠다드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요? 그런데 네 분 다 그 전직이 다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우리 김은미 선생님 네. 또 저는 준비하고 저 계시는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직장을 6.25때 그만두고 태어났어요? 있어요. 네, 아니요. 전쟁. 근데 정말 전쟁터 같은. 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아침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 전쟁?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 그래서 정말 아침에 아이 맡기고 저녁에 애 데리고 오고 이렇게 전쟁터 같은 삶을 타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를 제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을 가감하게 그만둡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요. 한 5년을 키우다가 관내에서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일이 뭘까? 사실은 도봉구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네. 예, 그때 도서 도우미 같은 걸 했었거든요. 봉사.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 해볼까? 그리고 네. 자원봉사 센터를 그냥 간 거예요. 뭐 모집을 보고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갔어요. 구청을 가서 자원봉사 센터실이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고 해서 오. 그리고 그때 자원봉사 수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첩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욕심에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 13년이 됐거든요. 또 올라가서 13년. 그 수첩 한번 갖겠다며 거기 자리에 앉아서 제 이력을 쫙 이야기해드렸더니 말하는 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말하고 이렇게 네. 설명하고 하는 게 그분에서는 강사직이 맞으실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입의 사랑이 생긴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입의 사랑이 뭐죠? 그리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네. 갑자기 강의 시연을 시키시더라고요. 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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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오늘 오시기로 했던 이은희 회장님 계셨는데 그분 앞에서 제가 덜덜덜 떨면서 강의 시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자원봉사 일을 꾸준히 할 거라는 생각은 그때 해본 적이 없어요. 13년이면 꽤 긴.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니 13년 동안에 무에서 유가 지금 창조됐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입의 사랑이 시작된 게 13년 전의 이야기고요. 네. 지금 저희가 9기 모집이 돼 있고 저는 지금 12년째인 거죠. 그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거의 다 13년째. 네.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분 없으셨어요? 중간에 쉬는 분은 없으셨지만 이제 기수별대로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집된 건 중간에 저희가 사실은 기수를 모집하진 않았어요. 계속 그 같은 분들이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양성 과정을 걷게 되고 지금 저희가 9기까지 모집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그러면 역사는 몇 분이시나 되는데요? 입의 사랑 지금 회원분들이. 저희 인원이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네요. 올해 인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모집한 저희 인원이요? 예, 같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한 60분 정도. 그러면 됩니다. 기수별로는 뭐 한 10분씩 이 정도 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그만두고 막 그러시니까. 네,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이게.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이 강한 게 저희 사명감. 맞아,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사명감인 돼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명감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네. 또 많으시죠. 아, 네, 근데 그래도 유지해 주시고. 전부 네 분 선생님들 뵈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그런 사명감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시고 계시는 이 봉사단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강의를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을 어느 분이 해주시는 걸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가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2학년 뭐 이렇게 하는데 1학년 때 이제 청소년 이 자원봉사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쳐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란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의 정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대상자가 있어요. 이제 자원봉사를 나가려면 아동을 한다든지 어르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나 거기 갔을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 하는 그런 유의사항도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하는 자원봉사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대상별 교육도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1365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네. 아이들한테 네, 네.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제일 먼저 자원봉사 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등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을 알게 되고 가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네. 사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를 사실은 가서 가르치지만 이거를 학생들은 이제 봉사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그 입의 사랑에서 가장 그 유명한 우리가 이제 흔히 희망편지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편지 프로그램, 물론 좋은 내용 같은데 이 희망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MBC 방송. 저기서 예, 그래서 네. 이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크게 저희가 방송이 됐고요. 네.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 대한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굉장히 심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런 심한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직접 저희가 강의를 하게 돼요. 이 희망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이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상을 딱 정해놓고 쓰진 않습니다. 나에게 써도 되고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아주 저 끝에 있는 응어리에 져 있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누군가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민들. 쓰게 돼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거 완전히 익명성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생님들도 모르세요. 이런 것들은 다 비밀로 돼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희망편지를 쓰게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다 감수를 합니다. 저희가 그 친구들의 편지를 다 읽어보고 네. 어떤 위험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체크란이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인한 굉장히 아픔이 있다면 근데 이건 누군가에게 뭐 상담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고 싶다라고 아이가 표시를 하면 청소년 친구들이 표시를 하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그 청소년 지원센터나 이런 곳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상담하는 네,
상담하는 네. 곳하고 연결을 하게 되고 친구는 그쪽에서 이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희망편지인데 사실은 이 희망편지 하면서 친구들이 좀 해소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갖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네. 쟤도 그 생각을 하네? 이 사람들도 공유가 이 생각을 되는 거네. 공유가 되는 거죠. 그 저희가 보면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희망편지는 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주된 업무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 네. 기본교육을 알려주고 기본교육, 네. 아이들의 자원봉사를 참여를 이끌어주는 게 저희 이 봉사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라면 희망편지는 정말 아이들 따뜻한 거 소통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의 사랑이라는 이런 봉사단이 우리 도봉구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서울시 뭐 각 구마다 다 있는 그렇죠. 건지? 자치구마다 있는지. 이게 또 저희가 자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서울시 그 자치구 안에 행정 도시 안에서 저희가 25개 네, 구 예. 안에 네. 관내 네, 네. 안에서 저희가 딱 저희 도봉구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다른 구에서도 소파구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던 곳들도 있지만 네. 저희가 무보수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도봉구에 많이 사시거든요.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매년마다 조금 커지는, 그러니까 좀 저희가 단체가 처음보다는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저희 자원봉사에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다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네. 근데 저희 이렇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하는 구는 유일하게 저희 도봉구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등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봉구에 있는 전체 중고등학교를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특정 학교만? 아닙니다.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요? 예, 야, 네, 우리 중고등학교 다 갑니다. 도봉구에 다니는 학생들은 행복한 편이네 그러면. 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게. 구에서 벤치마킹을 정말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주변에 있는 구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나 노하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렇죠. 또 경험에서 그 안에 나오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경험들이 쌓여지니까 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도봉구와 방학삼동의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마을방송 프로그램 소마뉴 도봉. 소마뉴 도봉은 팟빵에서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튜브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이 들어주세요. 또 카카오톡에서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친구 추가하시면 업로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으니 친구 많이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팟빵 채널에서도 좋아요, 구독하기와 댓글 달기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기본 프로그램 박성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 희망편지 그 은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진행되는 것들이 그 하나 말씀. 저희가 기본교육은 네. 중학교 1학년을 위주로 해서 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제 2학년, 3학년 가면 심화학습으로 이제 대상별로 심화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2학년,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어르신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권유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어르신 교육을 하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을 많이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실은 교육을 가기 전에 저희가 하는 교육을 받으면 봉사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으면 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많이 이제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 신체적인 노화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노화,
내부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 역할 상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대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니까 봉사를 가서도 어른들을 이해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봉사에 대한 조금 질이 다르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얘기할 때 꼰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꼰대 이미지를 바꾸는 바꾸죠. 바꾸고 이해를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배경이라든가 네. 그 상황을 네.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에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 조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러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 기생세대 어떤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명함 하나씩 파드려야 할 것 같아. 명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좋은 일 경우에 하시네. 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네.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자봉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좀 다양하게 자원봉사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뭐 시행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손 마사지를 배워본다든가. 그래서 손 마사지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해보는 해드리고, 경험이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왜 어르신들 아직 한글 다 네네.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글 가르쳐주는 그 책자를 학생들이요? 만든다든가. 네. 이 여름이나 겨울 때 저희가 좀 특별 수업으로 관내 친구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또 모여서 친구들이 왜냐면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때는 이런 자봉학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많은 네. 좋은 일 무지하게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근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아이들이 봉사이면서 느끼는 반응도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또 느끼는 반응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원봉사 교육을 기본 교육할 때는 네. 처음 봤잖아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네. 때. 그때는 이제 그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네, 온다기보다도 그 단어는 알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생활,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를 네. 잘 모르고 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물어봐요. 자원에서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거를 이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사실 뭐 별로 관심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 도봉구 관내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계속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네. 2학년 딱 올라가면 벌써 자원봉사 교육을 한번 들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가서 보면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본인들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 반응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 교육을 하면서 네.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어르신 교육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또 하거든요. 예.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장애인이 어떤 사회에서 차별을 당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예, 근데 예. 차별이 아닌 다름이다. 차이가 그 차별이 아닌 다름이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또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가 특성들을 가르치면서 저희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네. 그래서 맞아요. 제일 많이 장애인이라든가 배운다는 거. 어른들 뭐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걸 또 알게 되고 마음의 네. 다짐을 또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의 특성은 자발성이고 무보수성이고 공익성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아이들한테 하면서 저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고 또 힘들지만 어떤 거를 그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저희들의 자부심이면서 그쵸. 어떤 자존심이 되는 거죠. 봉사를 하는 봉사 단체의 저희 단체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역으로 야 이거 이렇게 봉사하는데 할아버지 무슨 여비 점심값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면서 네. 내가 뭔가를 바란다는 건 너무도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친구들한테 저희가 맨날 교육할 때 이 좋은 시민성과 또 좋은 사회에 내가 어느 정도 봉사하고 내가
배려하고 나눔을 설천하는 게 바로 자원봉사인데 네.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바라면서 자원봉사한다면 또 이 입의 사랑에 그렇죠. 네 입의 사랑에 또 여력엔 또 이력엔 또 아닌 것 같다는 아니 근데 생각이 거꾸로 듭니다. 네. 그 군인들한테 밥을 잘 먹여야 전쟁 나가서 잘 싸우거든요. 아까 네. 전쟁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왕이면은 차비도 좀 드리고 점심값도 좀 드리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네. 이 입의 사랑 활동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주시는 전문 교육 강의가 네, 있어요. 네, 네. 모든 또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다 추천하시고 네, 들으실 네. 수 있는. 저희는 그게 또 저희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좀 더 색다른 자원봉사는 그 전문 교육을 배우면서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 또 도용심리 배우셔서 청소년들에게 지금 자원봉사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저희 입의 사랑 강사단 안에서 또 모이셔서 그런 네. 공부하시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 자원봉사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 방송국에서 또 이게 안 드려가지고 또 지금 우리 MC 봉기님께서 역으로 네. 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다 자원봉사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기가 그렇기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네 분을 딱 뵈니까 그 얼굴에 그 미소가 굉장히 마음이 부자인 그런 미소를 띄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혹시 이렇게 자원봉사 하러 학교 가다가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에피소드는 이제 물어보려고.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대가를 뭐 바라시는 게 있냐고 예, 물어보셔가지고 예, 제가 예. 그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예. 근데 가다가 제가 차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1교시 수업이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가 도봉중학교인가 어디 가다가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깜빡이가 딱 노란불로 확 바뀌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사거리에서 차를 딱 섰는데 네네. 뒤에서 와서 차를 그냥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제 막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다 차를 두 대를 같이 집어넣고 어쩌고 하면서 1교시 수업을 못 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차에다 갖다 놓고 또 막 해서 가서 2교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수업을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 집념으로 사명감. 네. 사람이 다치고 차가 다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직 수업이다.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 수리비가 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정도도 넘게 나왔어요. 네. 근데도 그거 이제 그래도 야. 내가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이게 자원봉사를 하러 갈 때 사고가 야. 났다는 게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또 그렇게 네. 2018년도 네네. 노벨 평화상 후보 박성순 선생님을 추천을 해야 되겠네, 이거. 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왜냐면 감동인데요, 감동. 이게 도봉구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든 다 저는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자원봉사 센터에서 오시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 다 모두 다 정말 좋은 자원봉사 갖고 계시는데 입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학생들과 약속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 반에 제가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35명, 많게는 40명 친구들의 어떤 그 1시간 또는 뭐 3시간을 책임지고 간다라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강하지 않으면 이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만약에 강의가 잡혔으면 그 전날부터 또 한 번의 강의 시연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옷을 차려입고 갈 건가 아니면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오늘 맞이할 건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건가도 저희는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의 사랑은 정말 다른 자원봉사와 조금 다르게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아까 지금 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 사고가 나도 정말 메르스가 와도 아니면 제가 독감이 걸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은 꼭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남다르게 집에 그 의상을 따로 관리하는 방도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따로 뭐 옷을 준비하거나 옷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학생들 앞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입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항상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 반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년별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각 반에 들어갑니다. 반별로. 그러니까 저희의 봉사단체의 특성이 다른 봉사단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 학교에 그러니까 20학급의 수업이 저희에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0명 선생님 플러스 이제 한두 분이 더 계셔야지만 이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0학급이다 그러면 10명 선생님 중에 한 분만이라도 빠지면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년 전체가 수업이 진행 전혀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선생님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표별로 한 분씩 딱딱딱 네, 이렇게 네, 지정이 네, 돼가지고 네. 하시는 거구만요. 자, 이제 그 재밌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게 가장 재밌는 거예요. 네. 알잖아요, 에피소드. 네. 이렇게 감동도 있어도 되는 거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동. 이게 재미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수반이 돼야 재미가 되는 거지. 무슨 재미만 있으면 개그맨 데려다 놓고 가죠. 네. 자, 봉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동이라는 말 쓸게요. 네. 에피소드가 있으신 거 이런 거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감동이 좀 거기 이렇게 곁들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저는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제가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아이들한테 그거 교육하려고 잠깐만요. 그러거든요. 일단 놀래니까 네. 청심환 하나씩 먹고 일단 들읍시다. 이거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방송하다가 그걸 하러 갔는데 예. 제가 이제 차를 기계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기계 주차장에서 제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세워놓고 기계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요. 차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 네. 말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거기를 네. 빠져나왔던가 봐요. 근데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계속 차량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38소에 4406 막 뭐라고 말하고 나 그래서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 차량 남반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갔더니 기계에다가 차를 놓고 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의 에피소드. 그래서 나중에 가서 차 빼준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교육받으러 갔는데. 청심환 안 먹기를 잘했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 저는 오늘 감동의 에피소드를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감동보단 재미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 감동 좋습니다. 감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재미로 가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USB랑 포인터랑을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왜냐면 제가 그날 아침에 우리 애가 갑자기 또 이 병원을, 독감에 걸려서 자기 감기가 걸려서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병원을 데려가 달래요. 근데 그 애를 병원 데려달라는 애를 안 되죠. 저는 지금 바로 자원봉사에 가야 되는데. 네가 병원 혼자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막 뭐 이러는 거예요. 엄마 좀 자원봉사 가야 돼. 그리고 애를 병원에 그 앞에도 데려다 주지 않고 제가 집 앞에서 너 가. 그리고 엄마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애를 병원으로 보내고 제가 우선 자원봉사를 가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USB를 꺼내는데 USB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중요한.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랑 USB랑 같이 놓았는데 없는 거죠. 그럼 이제는 완전히 말로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원래 이렇게 자원봉사를 가게 되면 되게 멋있게 가야 되는데 그날 완전히 제가 개그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을 수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 나 이거 USB 없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액션을 취하고 막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딱 나와서 저한테 선생님 진짜 개그맨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치. 근데 제가 아이들이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제가 네네. 도봉구의 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봉구의 수지? 네, 도봉구의 수지예요. 막 이러면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선생님 개그맨 이수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진짜 예쁜 이수지인 줄 알고 이수지 그 이수지? 근데 나보고 개그맨 이수지가 있대요. 근데 그 개그맨 이수지 다 모르시나 봐요. 네, 저 몰라요. 요즘에 모르시는 거예요. 문재인 부인으로 나오는 그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동서과학당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이수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이 거기서 다 공감을 해서 전체 애들이 빵 터졌구나. 터졌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네네. 저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봐요. 보고 싶어요. 아니, 더 이쁘게 생겼는데요. 선생님, 제가 좀 낫죠. 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애들한테도 청소년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네, 선생님 숨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런데 네. 나중에 그 아드님이에요, 따님이에요? 딸이에요. 따님한테 고발당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자원봉사 끝나고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네, 아니 전화했는데 걔가 너무도 신기하게 핸드폰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간 거죠. 핸드폰을 안 받는다는 건 학교를 무사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날 갔다 와서 물어봤죠. 병원 잘 갔다 왔니? 되게 갔다 왔다고. 근데 그걸 아빠한테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보고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애기 아빠는 자원봉사를 가는데도 애를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애기 아빠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야, 근데 시 잘 딸도 가셨네. 딸도 근데 그냥 팽개치고 물건도 안 챙기고. 그 이 집안에는 딸을 노벨 평화상수상 딸을 그 딸을 네. 또 다른 에피소드. 저는 제가 겪은 에피소드보다는 제가 희망 편지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 편지를 하러 가서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참 요즘에 아이들 손편지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지를 나중에 감수하다 보면 한 반에 이제 몇 개의 편지가 좀 저희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반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편지를 쓸 때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편지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굉장히 마음이 조금 얼굴이 어둡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의 친구들이 편지를 조금 심각한 내용의 편지를 쓸 게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배려를 해주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표정도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편지를 나중에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그 반에 제가 들어갔던 반에 아이들 편지를 제가 감수를 하면서 어떨 내용일까라는 편지를 봤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무거운 내용의 편지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아픔이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아이가 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 아이는 이 편지를 써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스스로 이제 저희들 위안을 삼기는 했는데 아이들의 편지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읽어보면서 참 아직도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길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다들 밝고 정말 걱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철도 없어 보이고. 근데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보면 뭐 가정폭력 때문에 아니면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도 있고 그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안쓰럽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명절 때 애들 오면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손편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차 사고 말고 또 뭐 다른 뭐. 차 사고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빨리 했나 봐요. 다른 것을 생각이 안 나시는 거구만요. 도봉구 친구들이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다른 학교를 다 돌잖아요. 근데 네네. 2번씩 가는 학교도 있고 3번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요? 1년에. 예. 학교에서 요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못해도 3, 4월에는 거의 한 달에 뭐 6번, 7번씩 있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많이 자원봉사 요청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자원봉사 교육 강사단이 왔다라는 것도 알고 이제 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도 아니까 애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요. 또 도봉구 관내에서 만나면 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마트나 이런 데서 만나면 막 아는 척도 하고. 네, 그래서 학교로 가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잘 많이 만나고 또 네네. 청소년 친구들을 잘 많이 볼 수 있는 무대가 이게 이런 수업이 또 이런 자원봉사 단체 그리고 입의 사랑이 아닌가 해요. 가끔씩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자원봉사의 또 붐을 또 일으켜주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입의 사랑의 이제 올해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회장님께서.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입의 사랑의 선생님들의 네네. 꽃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모집할 때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1월 달에 12월에 공고를 해서 네네. 1월 달에 이제 그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강의 시연화 시켜서 3월 달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투입을 시키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달 그 가기 전에 그 과정들 저희가 지금 다 마쳤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지금 학교 일정이 좀 나온 것도 있어요. 3월 달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3, 4월에 아이들 그 교육을 시켜줘야 1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 4월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3, 4월에.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우리 입의 사랑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6월 달에 또 워크숍을 갑니다. 네. 전체 워크숍. 네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후반기에 이제 네. 전반기 끝나고 나면은 후반기 아까 얘기한 희망 편지는 후반기에 좀 많이 진행을 후반기. 하거든요. 네.
그렇게 저희가 1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고 네네. 하잖아요. 네, 예. 올해는 초등학교에도 저희가 초등학교도? 이런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기본 개념하고 네네. 자원봉사는 나이로 따지는 것 같진 않아요. 중고등학생이라고 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이라고 뭐 아닌 건 아닌 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가질 수 있으면 네네. 유치원생들도 요즘은 자원봉사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저희가 기본 개념도 좀 알려주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 게 또 올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60분이시라고 그랬는데 남녀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올해 선생님 우리 남자분이 이번 해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몇 분이시죠 남자분이? 올해 4분. 네 분, 5, 6, 7, 8분. 아,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60명 중에서 남자분은 8분. 네. 아유. 나머지는 전부 여자분. 우리 여성.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연령대는 네. 젊으신 30대 분들부터 40대. 40대부터 거의 50대. 70대까지 네, 다양하게 다양하게. 하시는구만요. 오. 네. 그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네 분과 같이 이런 그 미소를 항상 머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준이요 미소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친절함. 네, 그럼요. 친절함. 네, 청소년들이 봤을 때 거부감 없는 미소 네. 이 정도가. 아유. 참 아니 이분들을 보면서 준비된 방송인? 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 패널들이 나오셨는데 이건 무슨 뭐 진행도 필요 없고 그냥 한 2시간 그냥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하면 줄기차게 돌아가시면서 하실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 네. 이제 그 마무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방송을 지금 하셨는데 방송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와보니까 예. 이런 기회가 많아서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예. 정말 많이 활성화되는 이런 자원봉사가 좀 그렇죠. 활성화되는, 네. 그런 걸로 홍보의 활용이 역할.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 부회장님.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 입의 사랑을 알고 예. 또 입의 사랑이 어떤 봉사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같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의 사랑이 조금 소개가 많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내년에 또 저희들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30초 드릴 테니까 입의 사랑에 대한 홍보를 한번 PR. 해보세요. 예. 네, PR을. 저희 입의 사랑은 정말 선생님들이 책임감이 좋으시고요. 예.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하시면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면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 교육을 하시고 싶은 의욕을 있으시면 저희들 많이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세요. 자원봉사센터,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에 어디 있죠? 오시면 몇 층? 예, 도봉구청. 7층에 있습니다. 7층. 도봉구청 7층.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네,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면 저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또 다른 이제 좀 떨리는 게 가라앉았는데 벌써 끝이 난다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너무 분위기가 따뜻하고 예. 정말 참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어쨌든 저희 입의 사랑 말고도 이런 기회에 진짜 자원봉사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많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앞으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은미 저는 선생님. 오늘 은행나루 이 마을 방송국을 예. 제가 처음 왔는데요. 예. 나 여기 많이 와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저희도 이제 많이 지금 익숙해요, 저도. 익숙해지고요. 이 자리가 마치 예전부터 제가 앉았던 자리 마냥 의자도 지금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뭔 일 있으면 바로 여기다 신고한다고. 맞습니다. 네, 바로바로 여기다 신고하고 얘기 드리려고요. 네, 그 이분들은 네. 좀 자주 좀 초청을 하시죠. 네, 네, 방송하기가 그래야 굉장히 편해요. 네. 아유, 본기님이 워낙 이제 잘 아니 맞춰주시니까. 워낙 네. 잘하시니까 네, 네. 야, 오늘 귀중한 시간 아이고 맞습니다. 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배 사랑이 3배 사랑, 4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도봉구와 방학삼동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도봉구 청년 취창업 스터디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도봉구에서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스터디룸 및 관련 도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도봉구청 일자리 경객과 2091-2894입니다. 3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중랑천에서 2018 정월 대보름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풍물놀이, 달집 태우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문의는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2091-2254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청소년 교육 전문 강사단 입의 사랑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소소한 마을 뉴스 소마뉴 도봉은 도봉구 소식과 소소하지만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의 사랑 이화자 회장님, 김월자 부회장님, 박성순 선생님, 김은미 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작가 이임주, 진행 이춘길 김미연, 취재 PD 김미연,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소마뉴 도봉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